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포스팅 마감이 내년 1월 2일 한국 시간 오전 7시로 다가온 가운데 김하성 선수의 행선지도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작두왕 ESPN 데니얼 김 해설위원은 복수의 구단이 5년 이상의 계약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현재 링크가 되어 있는 8개 팀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 텍사스 레인저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신시내티 레즈,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보스턴 레드삭스, 샌디에고 파드리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언급했습니다. 보통의 계약은 연봉이 올라가면 연수가 줄고 연수가 올라가면 연봉이 줄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이스 하퍼인데요. 다저스는 하퍼에게 4,500만 달러 연봉을 3년 동안 주겠다고 제안했고 워싱턴은 3천만 달러 연봉을 10년 동안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퍼는 계약 기간이 가장 길고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필라델피아의 13년 3억 3천만 달러 계약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포스팅 또는 해외 선수의 FA 계약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아마추어로 분류되는 선수들은 서비스 타임 6년을 채워야 하지만 해외 선수들은 첫 번째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FA가 되기 때문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6시즌 후에 FA가 된 건 다저스에 입단했을 때 6년 3,6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고 오타니는 만 25세 또는 해외 리그 5년차 이하로 국제 아마추어 선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오타니 역시 6년을 채워야 FA가 됩니다. 김하성은 해외 리그에서 7년을 뛰었기 때문에 오타니처럼 아마추어 선수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류현진, 김하성 같은 해외 선수의 계약은 계약 기간이 짧으면 FA가 빨리 되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 낮아지고 계약 기간이 길면 FA가 늦춰지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 올라가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구단들은 반대로 긴 계약을 원하고 선수들은 계약 기간을 줄이려는 줄다리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 조건이 아닌 기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김하성 선수에게 가장 유리한 팀은 어딜까요? DK가 말한 8팀의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토론토 내야에는 이루수 케반 비지오, 유격수 보 비쉣, 3루수 블라디미르 게레로, 블러드 트리오가 있습니다. 특히 게레로 주니어는 다시 3루로 가기 위해 독한 다이어트와 함께 3루 수비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나 저는 게레로의 3루 수비가 봐줄 만한 수준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토론토는 공수에서 실망스러웠던 3루수 트래비스 쇼를 논텐더 방출했는데요. 따라서 게레로가 3루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3루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토론토는 DJ 르메이유와 프란시스코 린도어 영입전에 참전하고 있지만 두 개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론토에 입단할 경우 김하성은 자연스럽게 3루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토론토가 올해 전체 우순위로 뽑고 700만 달러 계약금을 준 유격수 유망주 오스틴 마틴이 데뷔하게 될 때 전체적인 자리 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1루수 게레로, 2루수 비지오, 유격수 비쉣, 3루수 김하성, 그리고 선발투수 류현진. 이렇게 된다면 내년 토론토 경기는 더욱 긴장되고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신수 선수가 7년 동안 뛰었던 팀인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텍사스의 내야 사정은 손바닥 보듯 꿰뚫고 계실 텐데요. 이루수 루그네도 오도어, 유격수 엘비스 안드루스, 염소 듀오는 팀의 민폐가 된 지 오래고 3루수 아이제아 카이너 팔레파는 골드글러브를 따내는 뛰어난 수비를 선보였지만 OPS가 0.699로 공격력이 시원치 않습니다. 텍사스는 조시 영이라는 3루수이자 팀 최고의 요망주가 더블A에 도달해 있지만 안드루스 계약이 2022년, 오도어 계약 역시 2022년에 끝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회의 문이 가장 열려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도 메이저리그 29위에 그쳤고 당분간 전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는 패배와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한국 선수 소속팀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오승환과 김광현 그리고 강정호에게 당했던 기억 때문에 한국 선수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팀인데요. 유격수에는 폴 디용이라는 확실한 선수가 있지만 2년 연속 골드글러브에 성공한 이루수 콜튼 웡이 세인트루이스가 내년 시즌 1250만 달러 옵션을 포기하면서 팀을 나갔습니다.
설령 웡이 돌아온다고 해도 세인트루이스는 3루에 대한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요. 경기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맷 카펜터의 계약이 내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당장 카펜터 대신 3루를 맡거나 혹은 웡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웡을 대신해 개막전 이루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신시내티 레즈인데요. 그러고 보니 신시내티도 한국 선수가 뛰었던 팀이네요. 지난 겨울 마이크 무스타커스 등을 영입하면서 1억 5천만 달러를 쓰는 총력전을 펼쳤던 레즈는 연봉 감축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에 소니 그레이와 루이스 카스티오는 물론 3년 3천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는 에우에니오 수아레스까지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신시내티는 프레디 갈비스가 떠났기 때문에 마땅한 유격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신시내티는 갈비스를 대체할 유격수나 수아레스를 트레이드할 경우 수아레스보다 싼 3루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입니다. 올해도 중부 꼴찌를 한 디트로이트는 리빌딩의 터널이 끝나는 지점을 아직도 한참 남겨놓고 있는데요. 김하성 선수에게 더 좋은 건 기대할 만한 내야수 또는 유망주가 정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에 김하성이 입단할 경우 디트로이트는 일단 김하성의 이름을 가장 먼저 적어놓고 내야진 구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역시 리빌딩 팀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마이클 일리치 구단주가 세상을 떠나고 팀을 물려받은 아들 크리스 일리치 구단주는 리빌딩 종료 후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스턴 레드삭스인데요. 올해 너무 티나게 1년짜리 탱킹을 한 보스턴은 유격수 젠더 보가치와 3루수 라파엘 데버스라는 확실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더스틴 페드로야가 사실상 은퇴 상태에 있는 2루인데요. 실망한 팬들을 위해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보스턴은 현재 마커스 시미언을 영입해 2루수를 쓸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무키 배츠의 유산인 지터 다운스가 빠르면 내년 시즌에 데뷔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스턴은 입단할 경우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샌디에고 파드리스인데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유격수에 매니 마차도가 3루에 버티고 있는 샌디에고는 주릭슨 프로파가 나간 2루가 비어있지만 그 자리 또한 주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내셔널리그 신인왕 2위를 한 제이크 크로넨워스입니다. 따라서 샌디에고는 어찌 보면 보스턴보다도 더 자리가 없는 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열한 경쟁을 각오하기만 한다면 김하성 선수가 팬들에게 가장 재밌는 경기를 선물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팀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인데요.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깜짝 실버 슬러거를 차지한 이루수 도노반 솔라노와 지난 10년간 샌프란시스코의 유격수를 맡았던 브랜든 크로포드가 내년 시즌 후 FA가 됩니다. 3루수 에반 롱고리아도 2022 시즌이 마지막입니다. 이는 당장은 빡빡할 수 있어도 1년만 지나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달인 러프를 만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8팀의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김하성 선수가 어디로 가길 원하시나요? 가장 확실한 자리가 보장될 팀은 디트로이트, 기회와 전력을 모두 고려하면 세인트루이스,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을 뽑자면 신시내티, 가장 확실한 국내 흥행을 생각하면 토론토인데요. 저는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끌리게 된 팀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과연 김하성은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느 팀으로 가든 해당 팀의 정말 큰 기대와 함께 메이저리그 도전을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